여러분 혹시 다시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시마를 너무 좋아해서 라면도 다시마가 한 조각 들어가 있는 너구리 라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시마는 해조류 중 항암과 영양에 으뜸인 식재료인데요. 겨울이 되어 채소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대신해서 챙겨 먹었다는 바다의 채소이자 불로초로 불리기도 하죠. 해초로 다시마 쌈을 싸먹기도 하고 시원하게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물의 감칠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쫀득쫀득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요리 재료로 훌륭합니다. 게다가 다시마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서 한의학에서는 다시마를 약재로 처방해 왔는데요.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와 장 건강 그리고 항암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장수마을의 장수 비법이 바로 다시마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수마을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무려 20살이나 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다시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다시마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다시마 요리 첫 번째는 바로 부각 또는 튀각입니다. 최근 다시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종 다시마 레시피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마는 100g당 칼로리가 19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죠. 혹시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성분이 다시마의 기적의 식이섬유 알긴산인데요. 이 알긴산이 함께 먹는 음식의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내장 지방은 물론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합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체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알긴산이 몸속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다시마도 튀겨서 부각이나 튀각으로 드시고 심지어 설탕으로 조미해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바삭바삭하니 맛있긴 하지만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면 다시마의 영양을 해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기름과 설탕으로 조미된 부각을 바로바로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마 부각이 공기 또는 수분에 노출되면 산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바로 이 산패된 지방질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 다시마를 튀겨서 부각으로 드시기보다는 생다시마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시마를 말리면 표면에 흰가루가 생기는데요. 마니톨이라는 단맛이 나는 천연 성분으로 실제로 이 성분만 추출해서 단맛의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니 다시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이 좋답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우리 몸의 지휘자 또는 보일러로 불리는데요. 우리 몸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심장을 뛰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다시마의 풍부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니 몸이 붓고 체중이 늘면서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나아가 탈모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요오드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병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갑상선이 필요한 양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원활히 배출되게 하는데요.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갑상선염과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가 2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특히 요오드의 함유량이 많아서 조금만 드셔도 쉽게 과다 섭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다시마를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시마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대파입니다. 거의 모든 국물에는 파를 송송 썰어 시원한 맛을 더하지만 다시마 육수에는 신기하게도 파를 넣지 않는데요. 물론 파와 미역이 둘 다 미끌거리는 식감이라 맛의 궁합이 좋지 않은 것도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마가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의 특유의 진한 맛은 글루타민산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아미노산의 맛입니다. 바로 이 아미노산이 기억력과 집중력, 인지 능력을 올려주는데 특효입니다. 게다가 다시마에는 뇌의 손상을 막고 피로물질을 배출시켜주는 수용성 규소가 가득한데요. 서늘한 다시마의 성질이 두뇌에 열을 식혀주면서 스트레스와 두통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시마 속 가득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의 장벽과 모발에 영양을 튼튼하게 해주니 피부의 젊음과 탈모 예방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파와 함께 드시면 이 좋은 효과를 모두 챙기실 수 없습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건강에 참 좋은 성분이지만 오히려 다시마 속 미네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죠. 또 다시마가 피를 맑게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마의 알긴산이 미세먼지와 중금속과 같은 독소를 해독하고 발암물질을 잡아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파와 함께 드시면 흡착력이 떨어져 해독작용이 줄어드니 앞으로는 다시마와 파를 함께 드시기보다 따로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을 모두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시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콩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것인데요. 다시마와 두부가 바로 신체 나이를 20살이나 젊게 해줄 수 있는 기적의 비결입니다. 혹시 다시마에는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에는 칼슘왕 우유보다 무려 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은 참 많지만 특히 다시마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다시마만 드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셔도 조금밖에 흡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뼈 건강의 효과를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칼슘은 반드시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과 함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시마에는 비타민 A와 D가 이미 풍부해서 다시마만 드셔도 칼슘을 한가득 흡수하고 골다공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몸속 칼슘의 흡수를 더더욱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부에 가득한 단백질은 최고의 근육 보충제까지 되니 앞으로는 꼭 두부와 다시마를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마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앞서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요오드가 과다 섭취되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 음식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늘 속 풍부한 셀레늄 성분은 갑상선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주기까지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마의 끈적한 식이섬유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 자체를 막고 몸 밖으로 싹 배출시키는 동맥 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이때 마늘의 매운맛이 함께하면 기적의 혈관 보약이 됩니다. 혈소판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에 혈액이 뭉친 덩어리인 혈전 생성을 완벽히 막아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마와 다진 마늘을 함께 무쳐 드시거나 다시마와 마늘을 넣고 함께 육수를 진하게 우려 드셔도 참 좋습니다. 다시마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와 다시마를 함께 끓여 육수를 내셨을 텐데요. 최근 다시마의 놀라운 항암 효과가 증명되면서 차세대 암을 물리칠 기적의 항암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그 비밀이 다시마 속의 후코이단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놀랍게도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데 따라서 종양과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 자체를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시마의 항암 작용을 무가 완전히 똑같이 하니 함께 드시면 암세포를 물리치는 최강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와 함께 우리 몸의 DNA가 손상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데요. 따라서 항산화와 노화 방지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무와 다시마를 넣은 영양밥으로 드셔도 좋고 함께 육수를 끓여주셔도 좋습니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무와 다시마를 길게 썰어 초무침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식초가 무와 다시마 속에 비타민을 최고로 활성화시키고 해독 효과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식초가 무의 매운맛과 다시마의 맛을 딱 중화시켜 맛의 궁합도 좋으니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의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산 성분은 바로 이러한 원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 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 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 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 지방 감소와 옥수수 섭취의 연관성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신운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신운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씨 좋아하세요? 저는 호박씨 볶음, 호박씨 강정은 물론이고 호박씨 쿠키, 스프, 빵 등 호박씨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요. 요거트에도 넣어 먹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 성분이 일품이라 잘 익은 늙은 호박이 많은 가을에 많이들 즐겨 드실 텐데요. 호박씨에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칼슘, 마그네슘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트륨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외국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식품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체내에 축적될 염려가 적은 착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씨앗으로 알려지면서 간식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웰빙 식품이랍니다. 호박씨는 비록 작은 크기의 씨앗이지만 생명을 위한 영양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는 호박 씨앗이 차가운 땅 속에서 싹을 키우고 새싹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분을 듬뿍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호박씨에는 망간,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호박씨를 간식으로 먹으면 당뇨병, 심장질환, 근육과 뼈 통증, 탈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호박씨가 잦은 빈뇨나 요실금을 조절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중년층을 포함해 노년층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빈뇨증과 요실금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증이나 나도 모르게 소변이 흐르는 요실금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하면 요실금 개선은 물론이고 야간 빈뇨 횟수까지 확실히 잡아주는 놀라운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호박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호박씨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흰쌀이나 흰빵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피로와 배고픔을 증가시키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당뇨병 또는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느리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흰빵이나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함께 먹으면 호박씨가 제공하는 느린 에너지 공급과는 상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호박씨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흰빵을 베이스로 한 샌드위치에 호박씨를 추가해 먹었을 경우 처음에는 흰빵에 의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 에너지를 느끼지만 한두 시간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통곡 물빵에 호박씨를 넣어 먹었다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며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피로감을 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차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에는 보통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는 95에서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홍차 한 잔에는 약 240ml 기준 60에서 112mg, 우롱차 한 잔에는 37에서 55mg, 녹차에는 35에서 4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을 비롯하여 철, 인, 아연, 마그네슘과 칼슘 등이 다량 들어있어서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해주는 자연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꾸준히 먹으면 뼈 밀도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씨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인체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불면증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 들기 힘드신 분들은 잠들기 전에 약간의 탄수화물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립토판을 매일 섭취하면 불면증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나 차는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박씨를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 이하인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제품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겠지만 호박씨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을 위해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차 종류를 선별하여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생강차, 대추차, 페퍼민트, 카모마일과 같은 허브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호박씨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호박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호박씨의 올바른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호박씨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생으로 먹을 때 씨앗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씨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즉 우리에게 익숙한 오메가3와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뇌 영양 공급원으로 알려진 레시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방향 감각의 감퇴로 인해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 부족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고 머리가 푸석해지며 손톱이 부러지는 현상과 피부 건조증, 면역력 감소, 피로감과 무기력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 성분은 아쉽게도 열을 가하면 파괴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박씨의 리놀렌산과 레시틴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또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하며 그 안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박씨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호박씨를 생으로 드실 때는 보관 중에 곰팡이 독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곰팡이가 피지 않는 호박을 섭취해야 장에 더욱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면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오븐에서 약 17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호박씨를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농약이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호박씨를 추천드립니다. 구입하신 호박씨는 간식 또는 각종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박씨는 100g당 열량이 566칼로리로 고칼로리 식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호박씨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한데요. 호박씨 100g당 칼륨 함량은 7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박씨 하루 적정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개수로는 약 150에서 180개 정도이고 양으로는 25g에서 30g 정도라고 하니 섭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박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역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과일과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두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 보호와 노화 방지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호박씨의 비타민 E와 아연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 피부 상태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 유지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호박씨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그러나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는 25%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호박씨에는 100g당 마그네슘 함량이 530mg이나 함유돼 있어서 우유와 호박씨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 뼈와 근육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은 뇌와 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호박씨는 입안 가득 넣어 먹으면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으로 먹기에 다소 밋밋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호박씨를 끓인 물에 넣어 호박씨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는 당뇨병 혈당 수치를 낮추고 침이나 체액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호박씨를 믹서기에 곱게 가루로 갈아서 우유에 타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호박씨를 함께 드시면 호박씨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대사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요거트와 호박씨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마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